똑같이 안 고쳐졌어? 이거는 개념 이해됐으면 고쳐줬어야 되는데 254번은 얘도 여전히 이거 제대로 안 고쳤는데 이 정도면. 자, 지금 이 수분의 범위가 복소수까지 확장됐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의 공식. 어허이, 이건 고쳐줬어야 돼. 이거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1분의니까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 두 근이 이렇게 안 되겠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와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5 맞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할 때는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를 뺀 거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5를 뭐 해줘야 돼? 또 뺀 걸 적어주는 게 답이다. 알겠니? 얘도 근의 공식을 써보자. 이거 뭐야? 근의 공식 쓰면 a분의니까 일단 첫 번째 6분의지 짝수 공식이지. 3분의 3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은 1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뭐야? 5i지 5i 맞지? 그럼 두 근이 3분의 1 더하기 루트 5i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 i가 맞잖아.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이거는 좀 서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건. 이걸 안 고쳐진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이 3과 4지.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이미 f라는 포맷에서 f라는 함수는 무조건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정해졌어. 맞지? 근데 지금 뭐야? x 대신에 2x-1이 들어갔을 뿐이지 여전히 f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지. 맞지? 그럼 2x-1도 결론만 놓고 보면 뭐와 뭐가 돼야 된다고? 알파와 베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거 넘기면 2x는 알파 더하기 1,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 알겠나? 그럼 얘를 베타에 적용하면 또 다른 한근은 2분의 베타 더하기 1 아니겠어? 맞지? 내가 원하는 두 근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라는 거야. 두 개를 곱해야 되겠지? 곱하는 거니까 통분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 써도 되지? 분모는 4가 되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는 거 저번 시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게요. 자, 요래 되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미 3 알파 베타가 4라고 정의됐기 때문에 자, 분자는 8이 되는 거야. 8. 답이 뭐다? 2다. 알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악순환인데 이게 너희가 만약에 봐봐. 이게 왜 2시간이 필요하냐면 1시간만 진행이 되잖아? 만약 어느 날 내 쌤이 1시간 동안 개념 설명을 했어. 그럼 숙제가 나가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질문 답하는데 거의 1시간 써. 고등수학은. 그럼 진도가 안 나가. 그럼 숙제가 안 나가. 그럼 니들이야 편하겠지. 근데 그 수업은 있잖아. 수업과 숙제 두 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한타임이야. 반쪽짜리 수업을 하는 거야. 반쪽짜리 수업. 시간도 반인데 뭐야 그 가치도 반이야.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2시간 하는 거랑. 자, 255번. 자, 주어진 식의 한근이 루트 2 더하기 1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자, 그때 유리수에 대하여 AB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맞지? 자, 우리는 있잖아. 자, 얘가 한근이 루트 2면 남은 한근은 뭐야? 무조건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이거는 알았지? 근은 있잖아.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볼게.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지. 두 근은 반드시 켤레 관계로 나오지 않나? 켤레 관계 맞지? 그런데 켤레과 어떤 누구의 켤레 관계야? 루트 앞에 켤레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남은 한 근이 이 친구가 되는 거야. 알았니? 자, 두 근이 지금 루트 2 더하기 1이고 루트 2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네. 맞지? 자, 지금 이 식에 두 근이 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대입? 근이 대입하는 거니까 일단 되긴 하지. 에이, 그거보다는 뭐야? 근의 공식으로 짜 맞춰주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네. 맞지? 근의 공식으로 가보자. 그러면 두 근이
1 뿔마 루트 2라는 거지. 근해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a 뿔마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b지. 맞지? 이 친구랑 1 더하기 1 뿔마 루트 2가 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로 좀 바꿔볼게. 2분의 2 뿔마 2 루트 2니까 루트 8 아이가. 맞지? 똑같은 2분의 꼴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2지. a는 마이너스 2고 a 마이너스 2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쌤이 착각했다. 이거 고등수학이잖아. 맞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면 되지. 아, 쌤이 순간 이거 중산수학으로 착각했는데. 잘 봐. 쌤이 방금 푼 건 중산스럽게 푼 거야. 고1처럼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남은 한글 이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몇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면 되겠지. 자, 이거 이미 다 지웠나? 새로운 풀이로 보여줄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실제 두근의 합은 2i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지. 실제 두 개 곱하면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럼 a와 b가 a는 마이너스 2, b는 1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오, 깜짝 놀랐네. 학원? 네? 학원? 아니요. 길이 막혔어요. 뚫보. 네? 뚫보. 저 어떻게 해요? 1층 나와 1층. 아니 길 막혔어요. 오늘 뭔 일 있나? 오늘 1층에도 막 주차 공간 막 주차 엄청 많이 해놨다고 하던데. 저희 집이 막혔어요. 진짜인데. 자, 이거 봐라. 자, 근데 얘들아, 이게 A와 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켤레 관계를 루트 2에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실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남은 한 켤레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알았니? 왜 그런지 아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지금 앞에 켤레 관계가 걸리잖아. 근데 A와 B가 만약에 무리수여도 되잖아. 실수여가지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 B 자체가 루트 2일 수가 있다고. 알았니?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돼. 하지만 허수에 대해서는 그딴 거 없어. 자, 한글이 B 더하기 루트 3i라고 하면 남은 한 거는 B 마이너스 루트 3i 알겠나? 맞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지. 실제 두근의 합은 2bi가. 맞지? B는 마이너스 3이지. 자,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뭐야? A지. 그 다음에 실제 두근의 곱은 뭐야? 자, 켤레 복소수 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B 제곱 더하기 3i가. 근데 B가 뭐야? 마이너스 3이니까 B 제곱 더하기 3은 10이 알겠나? 맞지? 맞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B 제곱 더하기 3이잖아. B가 마이너스 3이라며. 그럼 9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A는 12, B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9다. 알았니? 자, 친구도 가볼까? 자, 이거 남은 한금 뭐야? 일단은 분모의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지? 분모의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2i, 1-2i를 곱하겠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어떤 실수가 돼? 아니, 얘 둘 곱하면 뭐 돼? 합차니까. 뭔 소리야 이거? 야, 이거 너희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거 몰라? 자, 이거 너희들이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너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알아? 처음 봐? 인사해 그럼. 알아? 저요? 어. 네, 아닌데.
니는 왜 몰라? 기억이 안 나요. I 빼고 말아요. i가 제일 중요한데. 고동수학을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해요. 그러려면 한 3시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요. 버스 안 네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아, 그 제곱 빼기 제곱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사실상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 그럼 알아요. 조짓네, 조짓어.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초과 수업을 하기에는 내가 수업이 너무 많다는 건데. 내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자, 그럼 잘 봐. 너희들한테 정말 가혹한 얘기겠지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게. 쌤이 월, 수, 금, 수업 시작 시간이 늦어. 5시 10분에 시작해. 맞지? 네. 그러면 이제 학교 마치고 한 4시쯤에 오는 거야. 그때 1시간을 해. 그리고 1시간을 이제 뭐 공부 자습을 한다던가. 그 6시에 다시 수업을. 그럼 선행을 이제 2시간씩 하는 거지. 그럼 쌤이 월, 수, 금 다 그렇게 해줄게. 아니면 뭐 앞으로도 고등수학 문제 나올 때마다 다 틀리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서 너희들 이대로 가면 1년 동안 공통수학 원 하나 뗄 수 있을는지 난 모르겠다. 자, 일단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물어볼게. 월, 수, 금 4시까지 올 수 있어? 어떤 것 때문에? 잠깐만. 아니 힘들다 이런 거 빼고 일단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돼야 안 돼. 물리적으로는 되지. 돼야 안 돼. 지금 중요한 거 이제 남일 중이지. 학교 마치고 바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4시 한 10분 정도 하면 되나? 학교 마치고 뭐 다른 거 하면 어떡해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해야지. 아니 왜 선생님이랑 상담한다던가 다음에 하죠. 상담을 야 그렇게 이프 스토리로 가면 뭘 못해. 다 못하지. 너는 금요일 안 돼요. 금요일에 왜? 7교시잖아요. 오케이. 7교시요? 학교마다 7교시는 달라. 안 돼요. 왜? 4월 달에는 안 돼요. 왜? PC방 가야 돼? 농구 농구 대회 준비한다고. 중간고사 준비한 기간 아니야? 근데 대회가 4월 말이어서. 중간고사도 4월 말이잖아. 근데 교육감이라서 교육감. 아니 그건 교육청이야 이건. 그냥 교육청이야. 교육감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교육청이야. 네 기록에 남아. 근데 혹시 뭐 나중에 자소서에 그 교육감배 농구대회 참가했을 거야? 우승하면 우승하면 너희 그 가능성 있어? 아니 저희 그래도 짱. 저희 저번에 3등 했어요. 3등은 뭐 없잖아. 상장. 종이. 아니 뭐 솔직히 뭐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중에 힘들겠지. 3시에 와서 자다가 4시에 수업 괜찮겠어? 아니 저 낮잠 나중에 그 일하다가도 잘 거야? 밥을 안 먹고 잔다고? 근데 혹시 무언가 그런 관련된 진단 서류가 있어? 잠을 꼭 자야 된다. 아니 루틴이 있어요. 안 좋은 루틴이네. 중3이 가질 루틴은 아닌데. 그럼 나중에 수능 치다가도 한번 한숨 잠 때릴 거야? 내 수능이 긴장하니까 그럼 지금은 근장 안 하고 그냥 그 물침대 위에 누워 있는 느낌이야? 조금 전에 자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긴장 안 해? 하고 나왔을 때?
마인드에 정상화가 필요하겠네. 좀 그런데 일단 합시다. 어떡하겠노? 싫다는데. 자 봐라. 자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하면 분모의 유리화든 실수화든 너희들은 재빠르게 얘가 어떠한 유리수가 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자 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 켤레수잖아. 합차잖아.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지. 1의 제곱에서 2i의 제곱을 빼는 거 아이가? 근데 2i의 제곱이 마이너스 4지. 맞지?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기 때문에 결론만 놓고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보면 돼. 그럼 얘는 5가 돼 5. 알겠어? 그러면 한근이 5분의 1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거 아이가? 그럼 남은 한근은 5분의 1 플러스 2i가 안 되겠나? 맞지? 역시 마찬가지에 어떻게 가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와 실제 두 군의 합과 곱을 비교하는 걸로 가야 되겠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a지. 실제 두 군의 합은 5분의 2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란 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 군의 곱은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1 아냐? 5분의 5니까 25분의 5지. 25분의 5 맞지? 그러면 5분의 1인데 그게 바로 뭐야? 5분의 b지. 그럼 b도 뭐다? 1이다. 그러면 자 물어보는 거 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1은 0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맞지? 자 마이너스 투성이니까 보기 불편하니까 얘를 일단 뭐야?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해 줍시다.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답이 이렇게 안 되겠나? 맞지? 어쩌면 다시 S1이랑 합쳐져 가지고 3교시로 바뀔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그 S1이든 S3를 하시든 선행쌤이랑 쌤의 공통된 의견이 1시간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제 2시간으로 이제 변경하는 걸 이제 쉽게 말해서 332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맞지? 근데 그렇게 하면 쌤이 시간이 안 돼. 쌤은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다시 합쳐질 거야.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 수강료가 늘어. 그리고 다시 타임이 뒤로 밀려. 그리고 이는 14명이야.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니들 따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랑 만약에 4시에 하잖아? 수강료 그대로야. 수강료 안 들어. 그대로 6타임 수강료 그대로 할 거야. 나 안 드릴 거야. 니들 수업 더 한다고 해서 수강료 안 드릴 거야. 그리고 6명 할 거야. 그대로. 그리고 이제 시험에 더 관련돼 있는 스텝 2 문제들 다 할 거야. 난 내 의견은 그렇고 금요일까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아마 고생 많이 할 거야. 고생 많이 할 거야. 왜냐면 4시에 들어오잖아. 그럼 나랑 수업 1시간에 근데 1시간은 또 뭐야? 공강이야. 맞지? 그 다음에 또 2시간 할래. 사실상 4시간 있어 학원에. 뭐 1시간을 밥을 먹는다던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는 거야. 쌤은 원래 만약에 어떤 특강이나 이런 거 무료로 깔잖아? 그럼 선택권 없이 그냥 다 불러버려 그냥. 내가 무료로 까는데 어딜 거절을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냥 불러버려. 토요일이든 뭐든. 근데 이거는 너희들의 가혹한 스케줄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만약에 2시간으로 만약 계속 유지가 될 리는 없을 거야. 난 무조건 332로 만들 거야. 정규 수업 하되든 그냥 나랑 이렇게 하든 둘 중 안 할 거야. 왜냐면 말이 안 돼. 고등수학을 1시간만 한다는 게. 그걸 지금 증명하는 게 너희들의 진도야. 들어간 지 좀 됐는데 아직 2차 방정식이잖아. 그리고 지금 기억에 뭐가 남아있어? 지금 개판이야 내가 봤을 때. 오랜 기간에 와서 천천히 자 공부할 때 제일 헛소리가 뭔지 아나? 천천히 오래 보겠다는 헛소리만큼 개소리가 없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느슨해져. 느슨히 길게. 그럼 안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섞이는 거야. 무조건 기간을 짧게 타이트하게 가야 정상적인 범위로 굴러갈까 말까 해. 진짜 팩트야. 만약에 너희들이 뭐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토익 시험을 준비한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맞지? 난 농담이 아니라
나 토익 길게 보고 있어라고 한 애들 중에 토익 850, 900 받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 올해 천천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중에 그 좋은 점수 받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 나는.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타이트하게 잡고 다 걸고 들어가는 애들이 될까 말까해. 솔직히 나 길게 보고 있고 뭐야 나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 나 그렇게 급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게으름뱅이들이야 그냥. 간단해. 고등 수학이 어렵지. 맞지? 중3 수학도 어렵고. 그치? 시험 칠 때 많이 힘들지? 솔직히 시험 칠 때 엄청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그날의 나의 컨디션.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의 난이도. 맞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예를 들어 그날따라 한 명이 비염이 졸라 심하게 걸려갖고 코를 뭐 하루 종일 킁킁 된다고 생각해봐. 맞지? 근데 제일 관여가 큰 요소는 뭔지 아나? 니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냐야. 그거보다 영향력이 큰 건 없어. 뭐 학생들의 그건 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워라벨 성인들이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지. 맞지? 일할 때 이제 나의 라이프와 이제 밸런스. 맞지? 근데 지금 워라벨 챙기면 나중에 못 챙겨. 해야 될 땐 해야 돼. 고등 수학의 점수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결정된다고 보면 돼. 내가 너희들한테 중2였으면 이런 말 안 해. 절대 안 해. 나 중학교 2학년 했으면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중학교 2학년이 고등 수학을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말 안 해. 중3한테는 해. 왜냐면 내들 눈에는 니들은 그냥 고등학생이야. 고등 수학을 들어간 것 자체가 예비고1이야. 예비고1. 그럼 너희들하고 있는 중3 수학은 뭐냐? 고등학교 수학의 하위 호환. 금요일까지면 잘 생각해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할 거야. 나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할 거야. 답 달라? 근과 계수의 관차 2분의 곱이잖아. 2분의 곱. 5분의 b. 저거 보고.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을 보고 말해야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누는 2분의 합과 실제 2분의 합. 옆에 있는 지금 뭐예요? 이거? 아니, 그 문제 개발고 이거? 1번, 2번, 3번 번호 있잖아. 이거 4번이네. A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b는요? A와 B를 알아냈잖아. 네. A와 B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A와 B가 관여된 이 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A와 B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쓴 거지. 네. 알겠니? 자, 이거 128쪽 질문. 빨리 합시다. 262번. 262, 260, 261번. 261번. 없어? 263번. 263. 없어? 자, 260번. 2차 방정식의 두근과 저 식의 두근이 되어 있네. 맞지? 자, 어떻게 해줘야 돼? 미정계수 투성이라서 그나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 되겠지. 자, 근과 계수 첫 번째 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실제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지. 첫 번째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b고 실제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지. 자, 첫 번째 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았지.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뭐야? b지. 실제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한 거니까 센스 있게 요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에 연결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a지. 그 다음에 실제 두근의 곱인데 이거 곱한 거 그냥 바로 적을게. 이렇게. 맞지? 얘들아,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알파와 베타를 원하지. 맞지? 쉽게 말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원하잖아. 맞지? 네. 자, 그래도 지금 두 개의 문자를 달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 맞지? A와 B를 먼저 구할게. 그냥 알았지? A와 B를 먼저 구할게. 왜냐면 일단 얘를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걸 너희들이 눈치채야 돼. n승 더하기 n승
내가 그때 곱셈 공식 변형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 합과 곱을 알면 n승 더하기 n승을 알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아내야 되겠지.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자.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려면은 a와 b를 없애야 되겠지. 그러면 a와 b를 정의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식은 a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아이가, b는 알파 베타지. 밑에 식에 b 대신에 알파 베타를,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라고 일단은 첫 번째 식이 되지. 자 두 번째는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두 식 다 한쪽 변으로 몰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자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1은 0 이래 되겠지. 맞지? 자 두 식을 뭐 하면 돼?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하면 되겠지. 자 더하면 3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은 0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알겠나? 맞지? 자 마이너스 1을 여기 식에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는 1이 안 나오나?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야 되는데, 자 저 녀석을 만들려면 일단은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4승하면 되는데 우리는 4승하는 방법 모르지. 그치? 우리는 뭘 알아? 제곱이나 이런 걸 알아. 끽해봐야. 그러면 저 녀석을 제곱하여 만들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제곱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둘의 곱의 2배인 2알파 베타의 제곱을 빼줘야 되지 않겠나? 맞지? 그러면 사실상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알면 되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거에 알파 베타 2배를 빼면 되지. 1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 거기 때문에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아이가 마이너스 1 맞지? 이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쌤이 약간 암산으로 했는데 그냥 보자. 이거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1 빼기 2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자 알파 베타가 1이니까 그냥 이거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2번이 되는 거야. 4승 더하기 4승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허수겠지. 알았니? 일단은 공식적인 학교 일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걸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면 월요일 수요일 4시 10분에 할 거야. 미안한데 농구까지 다 챙기면서 너 고등 수학 못 챙겨. 농구까지 내가 못 봐줘. 근데 이게 혹시 진로가 진짜 운동 쪽이야? 저 체육교육과. 그러니까 체육교육과인데 그 지금 수학 성적과 그 농구 성적이랑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클 것 같아? 50대 50이 대부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실기 아 실기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2시간을 못 들을 거 아니야. 10시간이랑 비교해야지 그러면. 고등수학이야. 쌤이 알기로 체육교육과도 좀 볼 텐데 수학 등급 어느 정도 이상은 몇 개 따야 될 텐데. 3등급. 그렇지 5등급 책으로 3등급이지. 왜냐면 실제로 체육교육과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랑 1학년에서 쌤이랑 같이 해가지고 목표한 점수 이루고 나간 애들 많아. 9등급 책에서 4등급을 2번만 받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나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받고 나갔어.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학습 그걸 계획을 짜줘가지고 딱 4등급 목표로 9등급 기준으로 4등급 목표로. 근데 그것도 개 힘들었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연속한 정수지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연속하는 정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두근의 차이가 1 아이가? 맞잖아. 우리 원래 이거 알파와 알파 더하기 1로 잡고 있었지. 맞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고 쌤이 이번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연속한 정수라면 두근의 차이가 1 아이가? 그럼 얘는 알파 빼기 베타가 1이라는 걸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뭐야? k 더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지. 맞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9 마이너스 k 아이가? 얘들아 1번과 2번과 3번이 관여되어 있는 곱셈 공식 변형식이 있지. 맞지?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라는 식 있나 아이가? 있지?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k에 대한 2차식 안 나오겠나?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9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이게 전개하면 되겠지. 자, 1은 자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분배하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4k네.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천천히 k제곱에 4k와 4k니까 8k죠. 그 다음에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32인데 마이너스 1로 넘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3이지. 자, 근데 이거 실근 나오지. 왜냐면 AC가 음수잖아. 그럼 모든 K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 K에 대한 2차 방정식 아이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로 끝이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어차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K는 이 친구들의 근이겠지. 그럼 모든 K의 값의 합은 이 식의 두근의 합 알겠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이지. 맞지? 근데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와 같대. 그럼 얘를 두 개를 더하고 얘를 두 개를 곱해야 되겠네. 맞지? 아,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물론 이거 더하고 곱해도 되긴 해. 그렇게 문제를 진행해도 돼. 근데 이 문제가 골치 아픈 이유는 다른 문제가 섞여있어. 뭐 예를 들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엮여있으면 큰 문제는 안 됐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데 엮여있잖아. 자, 앞으로 너희들은 두분의 곱이 1이잖아. 그러면 역수관계지. 알파와 베타가 역수관계란 거 아이가? 그럼 베타분의 1이 그냥 알파 아니야? 알파분의 1이 그냥 베타 아니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주어진 식의 두근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와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라니까. 그리고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자, 이렇게 알파 제곱이 나타나 있잖아. 그러면 근의 근본이 뭐야?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지. 맞잖아. 저 식의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이지. 그럼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 아이가? 맞지? 네. 그럼 주어진 한 근이 대입하면 4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를 베타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남은 한 근은 4베타 마이너스 1 아이가? 두 근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난이도가 작살이 납니다. 이러면 알았니?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이 문제의 풍덩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실제 두근의 합은 4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지.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12 마이너스 2, 10이네 10.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a가 10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b지. 실제 두 개 곱할게. 16알파 베타에 4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겠나? 맞지? 자, 대입해볼까? 알파 베타 뭐야? 1에 요거 3이지. 그러면 16 더하기 12 더하기 1이니까 뭐야? 29네. 맞지? 그럼 b는 29.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 19가 된다. 알았니?
오케이? 지금 문제마다 지금 풀이가 다 다르다고 느껴지면 이거 좀 잘못된 거야. 나 지금 모든 문제를 근과 계수의 관계랑 실제 두근의 합과 곱으로 비교하면서 풀고 있어. 통일된 풀이란 걸 봐야 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역시 안 되니? 4알파 마이너스 1이랑 4베타 마이너스 1 넣어요. 잘 봐. 일단은 두근이 베타 분의 1을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여기까지 됐나? 맞지? 근데 있잖아. 앞으로 너희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2차항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2차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파와 베타는 이 식의 근이지. 대입함 성립하지. 그럼 여기 대입한 거야. 오케이?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 아이가?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두 근은 한 근은 4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베타도 똑같지 않겠나? 그래서 새로운 두 근이 이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얘 둘의 합과 마이너스 a가 같고 얘 둘의 곱과 b와 같다로 a와 b를 구한 거야. 알았지? 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거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자 일단 유리수라고 말해놨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남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겠지. 맞지? 자 남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또 마찬가지 뭘로 가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맞지? 그 다음에 실제 두 근의 합은 4 알겠나? 그럼 a는 마이너스 4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 근의 곱은 b죠. 실제 두 근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 b는 1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자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네. 자 두 근을 물어보는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을 물어보네. 맞지? 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1 아니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지. 이거 하려면 알파 빼기 베타를 알면 되잖아. 맞잖아. 소곱 세공식 변형 있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그럼 이거 3번이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지. 자 이거 1 더하기 16이니까 17이지 17.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7이지. 맞지?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뿔마 루트 17이라는 말 아니겠나? 제곱에서 17이니까.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되어 있지.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무조건 양수 알겠나? 그래서 얘가 루트 17 플러스 루트 17이 되는 거야. 그럼 원하는 거는 뭐야? 자 얘와 얘를 곱한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루트 17이 된다. 알았니? 오케이? 네. 자 빨리 뒤에 내용만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132쪽 피자. 자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지. 맞지? 얘들아 너희들 방정식이랑 함수의 차이가 뭔지 아나? 목적이 달라. 둘 다 2차식을 다루는 거거든. 알았니? 잘 봐.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를 알려줄게. 자 이거 여기 뭐 잠깐 아무데나 적으셔도 여기 좀 적읍시다.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 알았지? 뭐 아무데나 적으셔도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빈 공간 많은 여기다가 적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 너무 위에다 적었나?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인데 너희들 1차 함수 1차 할 때도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식 할 때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지. 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뭐 어떤 차이가 있어? Y는으로 시작하는 거 0는 시작하는 거. 그렇지. 자 일단 둘 다 2차식을 다뤄. 둘 다 일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다루지.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방정식. 얘를 그리고 싶으면 함수야. 알았니? 그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순간만을 궁금해하면은 그건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식의 모든 걸 궁금해서 모든 순간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그게 함수식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함수 안에 방정식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x절편. 0이 되는 순간이 그렸을 때 0이 되는 순간은 뭐야? x축과 만나는 순간 알겠나? 이 순간이 함수 속의 방정식의 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결론만 놓고 보면 이게 바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야. 알았니? 자, 방정식. 방정식이란 2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겠다. 목적이 달라.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단 것과 함수라는 이름을 단 거는 목적이 다르다니까? 알았지? 방정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근이야 무조건. 근. 알았지? 함수는 뭐야? 모든 순간. 모든 걸 다 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야, 값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야? 0이지. 맞지? 0 되는 순간만을 바라보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미친 개마냥. 맞지? 근데 이 참수는 모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참수 중에 제일 중요한 꼭지점을 더 잘 봐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함수란 2차식을 그리겠다. 의미야. 자, 1차함수 했을 때도 너희들 1차함수 1차식 뭐 했어? 그렸지? 2차함수 배웠을 때도 2차식 뭐 했어? 그렸지? 간단해. 오케이? 그리고 그렸을 때 항상 뭘 다뤘어? 절편들 다뤘지? 맞지? y절편이 뭘 상징하는지 아나? 그 식의 상수항이야. ax 더하기 b지.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면 c가 y절편 아니었나? y절편이 상징하는 게 뭐다? 상수항. x절편이 상징하는 게 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알고 들어가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난이도가 바닥을 쳐. 근데 장담하는데 너희들 나랑 이거 제대로 배우잖아? 중학교 3학년 중간 기말 대비할 필요도 없어요. 고등수학만 잘하면. 왜 너희들 이미 엄청난 상위 호환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자, 2차식의 상수항이 뭘로 나타난다? 2차 함수의 y절편. 오케이? 2차식의 근은 뭘 나타낸다? 2차식의 x절편. 근데 얘들아, 우리 판별식 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나오지. 근데 허근은 뭐야? 수직선에 구현이 안 되지. 그럼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에도 구현이 안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러면 x절편이 없어. 알았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알았지? 사실상 요것만 제대로 알고 들어가도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엔 쌤이랑 뭐 할 거냐? 야, 2차식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너희들 표준형이란 단어가 뭔지는 아나? 알아? 표준형? 자, 표준형이 뭐냐면 잘 봐. 자, 2차식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일반형, 표준형, 근해, 인수분해형. 인수분해형은 뭐야? 인수분해가 되는 애만 표현할 수 있어. 맞지? 근데 뭐야? 표준형은 모든 애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자, 2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7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 그럼 표준형은 뭐냐?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거든? 얘 전개하면 나와. 근데 표준형을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걸 기억해라. 2a분의 b. 2a분의 b 반드시 기억해라. 알았지? 자, 2a분의 b가 뭐냐면 x제곱의 개수의 2배로 x의 개수를 나누라는 거야. 그럼 뭐야? 4분의 8 2지. 알았지? 2가 나왔으면 x 더하기 2의 제곱을 만들어. 근데 x제곱의 개수가 2개지. 2개를 붙여. 이게 뭐냐면 이 2창과 1창을 만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완전제곱식이야. 일단은 만들어. 약간 꽃세공식 변형 느낌이랑 비슷해.
그 다음에 뒤처리를 하면 돼. 근데 뭐가 더 만들어져? 8이 더 만들어지지. 그럼 8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을 빼. 근데 그 8을 빼는 건 얘가 감당하는 거야. 표준형은 뭐야? 한 방에 가야 돼. 물론 서술형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 맞지?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친구 묶고, 맞지? 필요한 게 상수항이 4지. 4를 더하고 4를 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2를 곱해서 쫓아내는 걸로 갔잖아. 서술형에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한 방에 하세요. 자, 쌤이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x제곱. 자, 쌤이 좀 숫자 더럽게 잡을게. 이래 돼. 자, 이거 2a분의 b하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7이지. 그럼 얘를 만들어. 알았지?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이 4분의 49지. 4분의 49를 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49고 얘는 플러스 4분의 28 아이가. 그럼 답은 마이너스 4분의 21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일단 만들어 2a분의 b로. 그리고 나오는 상수항을 처리하고 뒷감당을 기존에 있는 상수항이 하면 돼. 알았니? 이거를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고야, 숙제가 없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음 시간에 진도 졸라 열심히 나갑시다. 주말에 숙제 많이 나갈 거다. 다음 시간에 진도 많이 나가고.